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추석을 앞둔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추석 보통 우리 명절이 되면 이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 가족들이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더 과열될 수도 있고요, 더 안정될 수도 있고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이번 추석은 그런 역할을 좀 못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또 너무 과열이고요. 추석이 지난다고 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안 멈춰요. 집값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바닥 면적 규제, 그러니까 오피스텔 빌라 규제를 풀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오피스텔 가격만 더 오르고 있어서 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인데 또 한편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8년도에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첫 부가단지가 나올 전망인데 정비조합을 중심으로 제도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조합원이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개발 이익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예됐다가 2018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은평구 은평서해 그랑블과 서초구 반포 현대 등 재건축 일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비조합들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부담금 규모도 커지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는 적절치 않다며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재건축조합 54곳은 최근 전국 재건축 정비조합 연대를 결성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의 유예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조합 연대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은 총 163곳, 8만 1,8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에 따라 사업 속도를 늦추는 곳도 있고 일반 분양을 줄여 부담금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 시장의 속도와 물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가요?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네. 이제 추진위가 있어요. 가장 초창기 단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를 구성하는데 추진위 승인부터 완공이 되는 준공까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3천만 원이 그러니까 빼는 거죠. 그래서 경비라든지 주변 시세 상승분을 빼고요. 3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50%까지 누진으로 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돈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게 미실현 이익, 그러니까 돈이 남지도 않았는데 네. 당장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다고 이제 유예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합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도세도 내는데 이중 납세다. 또 네. 지금 뭐 미실현 이익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서류상으로만 올랐는데 당장 이렇게 부과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말이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최근 집값이 올라서 부담금 규모도 더 늘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반대 목소리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원래 2006년도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도입이 됐고 예. 부작용이 많고 이제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유예를 해줬고요. 18년부터 다시 또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했죠. 곧 나오게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팔아서 양도 네. 차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10억 원이 남았으면 뭐 40%다 그러면 4억을 내고 50%면 5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내가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나는 그냥 계속 살 거야. 10년, 20년 계속 살 거야. 10년 전에 사서 계속 가지고 갈 거야 라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남았으니까, 개발 이익이 남았으니까 예.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럼 정부에서 내는 세금 돌려줄 것이냐.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건축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부과가 되면 가만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사업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하지 말자.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 규제가 또 유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개발 이익이 크면 많이 환수를 당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이익을 줄이자.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단지 고급화,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인테리어 여러 가지 조경 이런 부분에 더 돈을 투입을 해서 가치를 올리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예 그냥 사업을 중단하자라는 목소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몇백만 원 수준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단지에 따라서 뭐 억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 단위의 돈을 내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죠. 추진위부터 준공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경비 빼고 시세 차익보다도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과다하다는 거죠. 과다한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정부의 입장과 그 조합원들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달라서 이게 제대로 부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도 생기면서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곳들도 속속 나올 텐데 그럼 이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단지들은 어디고 또 어느 정도 부담금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상액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통지를 받지는 않았는데 우리 연희 빌라 같은 경우는 770만 원 정도로 예상액을 받았고요. 반포 현대 아마 현대가 좀 빠를 것 같은데 1억 3,500만 원 정도 이제 통지를 받았는데 예상액이죠. 예상액을 미리 받았는데 좀 많은 곳들도 있어요.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죠. 반포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는 무려 4억입니다. 4억 200만 원 정도 예상을 되고 있고요. 뭐 방배 3익 아파트도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예상액이에요. 미리 받았고요.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로 이대로 부과가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조합원들이 이걸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낼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 770만 원 정도는 뭐 종부세 낸다라고 생각하고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아무리 뭐 분납을 해주든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나오더라도 굉장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어서 유예를 해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보완 대책? 이게 뭐 양도세 필요 경비를 좀 빼준다든지 아니면 양도세하고 좀 합산을 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내게 해준다든지 좀 그런 보완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뭐 우려되는 점으로 뭐 일반 분양도 줄어드니까 공급량도 줄어들 거고 네네. 재건축 속도도 늦춰질 거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조금 다시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규제에 대해서 좀 저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뭐냐면 현재의 규제를 한번 보자고요.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뭐냐면 상당히 진행이 된 거예요. 추진위를 만들고 준공까지 이제 거의 끝난 단지들, 개발이 끝난 단지에 대해서는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고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자, 중간 정도. 조합 설립이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위양도 금지라고 해서 못 팔게 합니다. 아예 거래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투기 수요 억제. 그러니까 투기를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더 초기 단계로 가버리게 되면 안전진단. 안전진단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거의 2차 안전진단을 거의 뭐 조건부로 통과되면 2차는 국토부가 쥐고 있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규제가 3중 규제예요. 재건축 안전진단부터 못하게 하고 있고요. 설사 그걸 통과하게 되면 지위양도 금지에 걸리고요. 그걸 또 통과해서 진행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 3중 단계로 꽁꽁 틀어막아 버리는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요. 국토부도 그렇고요.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신도시야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신도시 개발을 하지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조합이 아니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3중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입주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조합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돈을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그거 내고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든가 나중에 하자. 한 5년 후에 한 4억 낼 바에는 기다리면 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넣쳐도 되는 거죠. 일반 분양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좀 확실히 해야 돼요. 초과이익 환수를 하고 싶으면 지위양도 금지를 풀어주든지 안전진단을 풀어주든지 해서 사업 진행 속도라도 좀 빨리 아니면 팔 수 있게 나는 초과이익 환수가 싫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팔아버리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를 시켜준다면 뭐 지위양도 금지를 유지를 하게 되고 그게
지휘양도 금지를 하려면 차라리 그러면 앞부분에 이제 그렇게 안전진단이라도 빨리 해서 사업이라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3중 규제가 있기 때문에 3중 규제 중에 어떤 규제를 선택을 하고 어떤 규제를 풀어줄지는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정부 당국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탁상행정 아닐까 싶어요. 시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정책을 낼 때에는 역지사지.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내가 조합원 입장이 된다면, 시장 수요자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가 뭔가요? 단순히 증세가 아니잖아요. 다주택 보유자들한테 굉장한 부담을 줘서 매물을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집을 팔 수 있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취지란 말이에요. 시장에 이제 우리가 간단해요. 집값이 오르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붕괴가 됐기 때문인데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되죠. 근데 공급 같은 경우에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노력을 하지만 뭐 상기 신도시라든지 정비 사업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쟁그름이고 5년 10년 후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족해요. 부족하고 수요 같은 경우는 불안하죠.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5년, 10년 후에 사도 되는 분들도 불안하니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은 아직 멀었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매물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종합부동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막히냐면 양도세 중과세에서 막히는 거죠. 아,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난 팔아야겠어 라고 하는데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3주택이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부과되거든요. 10억 원이 남았는데 8억 2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차라리 그냥 난 종부세 내고 일단 정권 바뀔 때까지 대선까지는 일단 기다려볼래. 몇 년 기다려볼래라는 답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팔겠다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출구 전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게 양도세 중과세를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왜 안 해주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불로소득 환수,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중과세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투기해서 수익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초과이익 환수처럼 개발이익, 투자 수익을 환수를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게 시장하고 안 맞는 거죠. 이게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양도세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 가지기가 열풍이 되고요. 네. 이런 매물 동결 현상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지금 또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나의 정책 이념, 투기 이익 환수냐 아니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냐를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동산 시장은 어디 하나 뜨겁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아까 서두에서 뭐 추석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추석이 지난 후에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심리거든요. 심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더 불안해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라고 보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6년, 17년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외곽 지역들, 인천, 의왕, 안양, 군포, 오산 이런 의정부 이런 외곽 지역들이 최근에 거래 가격 상승폭을 보게 되면 거의 한 1년 만에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실수요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그 수요들이 아파트를 지금 못 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최근에 오피스텔 규제를 또 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왜곡 인지가 생기게 되고 여기 왜곡 인지에 따라서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 연결고리를 좀 끊어줘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섣부른 정책들을 남발하게 되고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부작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세 시장도 올 연말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보완 대책을 또 마련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조사를 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충분히 익었을 때 과실을 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추석 전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